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어요. 현재는 벌금이 나오고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가 전화를 해서 면책금으로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금액이 부담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직접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 조사 받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요. 탄원서도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일단 계속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합의서 좀 보여주세요. 네. 근데 당시에 경찰 조사 받는 자리에서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보험사가 제 허락도 없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 지급했더라고요. 이건 보험사의 횡포 아닌가요? 보험사가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혼자서 생쇼하고 이미 담당자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항상 제가 빚쟁이가 된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 말씀만 들어보면 뭔가 보험사가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오해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2018년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일명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 쪽과 달리 민사 쪽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착실하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마 이 사고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약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이나 면책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9명, 8억 원의 손해가 모두 보험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마약을 술로 바꿨다고 해도 당시 대인 대물을 포함하여 400만 원만 부담하면 역시 모두 보험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20년 10월부터는 책임 한도 내에서는 1,500만 원, 책임 한도 초과 시에는 1억 5천만 원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고 부담금만 바뀐 게 아니라 처리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약관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보험 처리를 하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금액 부담이 되어서 미납하고 있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받아낸다는 겁니다. 다음은 실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법무법인에 의뢰해 소송 확정 판결을 받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변제 권고 서류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변제할 금액이 323만 원입니다. 사고부담금인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실제 손해액이 사고부담금보다 적었던 거죠. 따라서 실제 손해액 317만 원에 소송비용 6만 원을 더한 금액이 구상금으로 나온 겁니다. 만약 반대로 먼저 사고부담금 1,000만 원을 냈다면 보험사는 실제 손해액 3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을 겁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요. 그나저나 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보험회사에 화가 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홍보가 부족해서 사고 부담금이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도 하셨겠죠. 하지만 가장 큰 오해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 때문입니다. 즉, 고객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보험사가 맘대로 합의금을 지급한 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자배법 및 상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조의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피보험자에게는 통지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사고부담금의 선지급 조항까지 있으니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게 느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오해일 뿐 보험회사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는 아닙니다. 사고부담금이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번 상담자처럼 직접 합의를 시도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반인이 보험회사처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병원 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만큼 잘 심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사고부담금을 그냥 내던가 소송비용을 포함한 구상금 청구를 당하는 것이 현명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분명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한 까닭은 피해자는 형사합의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니 탄원서도 써줬고 결과적으로 벌금도 적게 나오게 해줬죠. 즉 피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처벌을 용서해달라고 함께 탄원해준 대가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그러니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 거죠. 두 번째는 합의서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담자의 실제 합의서인데 경찰서 피치서식으로 합의하신 겁니다. 근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민사합의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이 이게 민사합의를 포함한 거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받은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만큼의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행복한 결말일 수 있습니다. 올 7월 28일부터는 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번 개정 내용인데 빨간색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이 정액이 아니라 전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고부담금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손해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정액을 한 번만 부담하면 끝납니다. 20년 10월 이전만 해도 사람이 몇 명이 죽어도 400만 원을 한 번만 낸다면 손해배상의 민사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까 해운대의 약물운전 사고를 예로 들면 총 손해 8억 원 중 5억이 전부 의무보험 한도 내의 손해이고 초과 손해가 3억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그중 사망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부담금이 의미 있는 구간은 이 임의보험 사고뿐입니다. 1.5억을 내면 3억의 손해배상을 보험회사가 대신해줍니다. 하지만 의무보험 범위 내의 손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입니다. 따라서 사고부담금을 전부 합치면 총 6.5억을 구상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사고부담금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고 즉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22년 7월 28일부터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은 이미 보험에 있긴 하지만 대형 사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부담금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시에 전부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건 피보험자가 원하건 말건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개인과는 다르게 지치지도 않고 따라다닐 겁니다. 제 영상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메리츠 화재의 강동훈님, 자동차 보험의 달인 백승기 선생님, 그리고 사례 공개를 허락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제,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